뭐 어느 날 올리브영에서 있었냐, 덕분님이랑 너무 비슷한 사람을 봤다, 어디 지하철역에 있었냐, 혹시 어디 편의점에서 일하냐, 목소리까지 덕분님 같은 사람을 봤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목격담들을 받았고, 답변을 하다면 그 목격담들 중에서 제가 혹시 정체가 목각인형이신가요? 아니요? 저 행사장 풍선 인형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 자랑할 수 있는 부위가 있나요? My rag.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살면서 다리 예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칭찬은 친구랑 같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를 뒤따라오던 친구가 빤히 제 뒷모습을 보더니 넌 진짜 다리가 예쁘다면서 꼭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 같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네요. 그리고 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서 신체 측정도 해주는데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진단 받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서 다리가 제일 기시네요 라고 하셨답니다. 이 정도면은 저 몸 장원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날 좀 방해하지 마. 고소 안 당하려면 그만하세요. 방송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돈 받았을 때 거액으로. 능글맞고 비열한 돈벌레 못한 것.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나요? 건강하신지 궁금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았었는데 아주 모든 부분이 정상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소화기는 좀 안 좋아요.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좀만 많이 먹으면 토할 것 같고 24시간을 굶어도 배고픈 걸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딱히 제가 의지가 강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화가 너무 느려서 말 그대로 음식물이 계속 남아있어서 배가 고프지가 않은 거니까. 또 제가 제 소식좌 절식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 봐. 역겨워 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역하다. 평소에 조용하신 편인가요? 제가 MBTI가 몇 년 동안 NFJ였는데 올해부터 INFJ로 바뀌었어요. 한 달마다 검사를 몇 번씩 다시 했는데 처음에는 E50, I50이 나오다가 다음 달에는 I45, 그 다음 달에는 I40, 그 다음 달에는 I35 이렇게 나와서 이제 완전한 인프제가 됐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나는 딱히 낯가리는 것도 없고 그런데 진짜 내가 I라고? 그랬는데 요즘 또 새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막 MBTI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진짜 한국인들 병이야. 근데 맞춰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저를 I로 보더라고요. 진짜 좀 내향인이 되긴 했나봐. 유튜브 하시면서 네카마로 오해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이거는 너무 유구한 역사가 있는 이야기긴 하죠. 제가 최근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알려드릴게요. 아니 얼마 전에 댓글에 어떤 채널에서 저를 저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 그 막 유명한 네카마들 사건처럼 제2의 땡땡땡 덕분 네카마 사건 정리 막 이래가지고 썸네일에는 제 캐릭터랑 그 옆에 저의 실물을 표현하고 싶었던 걸로 추정되는 굉장히 몸집이 큰 남자 그림을 같이 놨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장난치는 건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진심으로 내가 네카마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다녔다면서 막 폭로처럼 해놓은 거야. 근데 진짜 웃겼던 게 거기에 무슨 제 동창이라는 사람이 쓴 폭로글을 자료로 갖고 와서 뭐 내가 얘 중학교 때 동창이라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데 얘가 목소리를 변조한 거고 그게 뭐 다 티가 난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써놓은 거예요. 난 너무 무서워서 아까 지렸잖아. 근데 또 여기서 조회수 괴물 등장. 이거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걸로 영상 찍어야겠다. 딱 리액션 하면서 시커먼 썸네일에 제목 저격 해명합니다. 미쳤다. 조회수 20만 각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 영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정말 아쉽다. 일확천금의 기회였는데. 너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성별 논란이 있었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나 이것도 오늘 진짜 해명할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자로 오해받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댓글에 이런 들 하나같이 지들이 여자로 보이고 싶어서 안달나 놓고선 막상 여자로 착각하면 진짜 나 남잔데 너무 힘들다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 여자로 오해받는 거 너무 좋은데요?
아니 내가 얼마나 예쁘면 그러겠어. 내가 오해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예쁘다는 반증인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싫어? 제가 싫은 건 여자로 오해받는 게 아니라 남자라고 밝히고 써 있는데도 내가 여자인 척 사람들 속였다고 한다든지 조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화장실이나 첫 만남에 여자로 알고 있어서 그걸 밝혀야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상황들이 싫은 거지 오해를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난 공주니까. 시청자들이 가장 고맙게 느껴졌던 순간은 돈을 줬을 때 아주 많이. 아, 쓰레기 같은 돈벌레. 농담이고 고맙게 느껴졌던 순간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뭐라 하나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근데 최근에 고맙게 느껴졌던 순간을 꼽아보면 제가 영상을 거의 2달 가까이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멤버십 회원분들이 엄청나게 줄어있을 것 같아서 멤버십 회원 목록을 키기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냥 아무도 안 남고 다 빠져나갔을까봐? 근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많이들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 아니 왜냐면 이제 이분들은 제 채널을 유료 구독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구독 서비스인 넷플릭스도 사람들이 빠져나갈까봐 무서워서 매주 새로운 수십억짜리 영화 드라마를 막 찍어내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걸 계속 남아서 저를 좋아해 주시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응원해 주신다는 게 참 이분들은 대체 내게 어떤 호의와 사랑을 주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잘할게요. 덕분님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제일 큰 장점은? 저는 이런 질문 들었을 때 딱 자랑스럽게 뭔가를 제 장점으로 꼽지를 못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현대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큼은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자신있게 이야기해온 게 있는데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잘해요. 그게 글이 됐든 상담이 됐든 유튜브 영상이 됐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너가 이야기하는 건 왠지 모르게 너무 와닿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저는 이 비결이 바로 사람의 진심을 믿는 것 같아요. 진심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걸 믿고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진심으로 전달하면 상대의 진심은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진심을 내비쳤다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이 진심을 숨기고 사는 것에 능사가 됐고 이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세상까지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페북이나 커뮤니티에 진짜 주변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내 속내를 잘 숨겨라. 그게 어른이고 사회생활이다. 이런 걸 못하면 넌 미성숙한 거다. 라는 식의 조언 같은 게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공감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결국 더욱더 진심을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가족, 강아지, 친구 등등. 근데 내가 먼저 진심을 내비치기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진심을 내비치려고 노력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겁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상대도 겁나는 건 마찬가지일 테고 내 진심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게 상대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저는 지금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사는 아주 큰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단점은요? 단점은 글쎄요. 사실 너무 많긴 한데 지금까지 단점은 너무 많이 생각해 왔으니까 오늘은 장점만 생각해 볼래요. 기쁜 날이니까. 초창기 덕분님과 가장 많이 바뀌었다 생각되는 점은? 가짜 덕분이 좀 사라지고 왈가닥력이 올라갔다는 점? 안녕하세요. 덕질하며 분석하는 덕분입니다. 나보고 소금쟁이라 해? 진짜 짜증나게 미쳤나봐 진짜. 저는 어딜 가든 처음에는 제가 좀 똑똑해 보였으면 하는 음습한 욕망이 있거든요. 아주 그 허례어시 욕망 개나 줘버려. 그래서 초반엔 여러분들한테 좀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영상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찍고 막 한창 알간지님 영상 보고 미쳐가지고 막 나 진짜 제2의 알간지 되고 싶어 하면서 그런 유식해 보이는 모습들만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옛말에 뱁새가 황새 쫓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제가 뱁새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뱁새는 되게 좀 못나고 어딘가 하자 있는 새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뱁새를 검색해보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뱁새가 진짜 엄청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어디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지도 않고 이미 너무 자기만으로 매력적이고 온전한 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저 속담을 다시 보니까 하자 있는 사람이 분수에 안 맞는 뭔가를 쫓으면 큰일 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을 모르는 사람이 타인의 매력만을 쫓아가면 큰일 난다는 내용으로 다시 보이더라고요. 뱁새의 가랑이를 찢은 건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함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제 자신이 참 귀여운 이미 충분한 매력을 가진 뱁새라는 걸 잊지 않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있나요? 뭐 막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주기적으로 보는 문구 같은 건 딱히 없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문구 중에 책 제목인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다정함, 정 이런 거 성공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쓸모없는 것들로 취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에 휩쓸리지 마라 이러면서 오히려 가지면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도 정에 휩쓸리는 걸 되게 경계하는 사람 중 하나긴 해요. 그래도 저는 다정함이 가진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뻔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다정함은 분명 제게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다정함이 다정함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같은 수준의 다정함을 그리고 오히려 그 이상의 다정함을 돌려받게 되는 순간에 느끼는 행복과 이득이 진짜 정말 엄청나거든요. 돌려받기 위한 친절이 엄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예 안 해서 너도 나도 삭막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는 이기적인 다정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더 좋은 생존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만 명대의 덕분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는 건데요. 제가 요즘 차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랑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차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멋지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답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차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에 있었던 차 종류만 8종이 넘었고 카페인 차와 디카페인 차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차에 대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었던 거죠. 겸손하고 싶었으면 아니에요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걸요 라고 대답했으면 되는 거 대체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고민을 해보니 저는 지나온 삶에서 항상 누군가가 해주는 칭찬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며 살아왔더라고요.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이 됐을 때도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면 저는 아니야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독자 1만 명 찍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는 남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무의식 속에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겸손은 으스대지 않는 거지 사실이 아닌 말로 과장하면서까지 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에 1만 명대 저를 만난다면 자기 비하와 겸손을 헷갈리지 말라고 스스로를 조금은 치켜 세워줘도 큰일 안 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얻으신 것들 중 제일 중요한 하나를 뽑자면 저 요즘 이걸 되게 느끼는데 가장 큰 건 역시 자유 같아요. 제가 요즘 고민이 생겨서 거의 2달 동안 제대로 된 영상을 올리질 않았거든요. 거의 2달을 통으로 쉰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수익이 매일매일 아주 작게라도 들어오고 있었고 그게 엄청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실 수익보다도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세상 어떤 직장에서 고민이 생겼다고 2달을 유급휴가를 주겠어요. 쉬고 오는 순간 바로 그냥 책상이 사라지지. 그리고 쉬는 동안 낮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고 남들 일하는 낮에 혼자 밖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더라고요. 프리랜서에겐 당연한 거고 이게 막 엄청난 특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변에 누군가는 이 잠시의 휴식과 소소한 자유가 없는 거에 지옥처럼 힘들어하기도 하더라고요. 뭔가에 대한 속박이 한겨울
월급이라도 적다는 건 분명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덕분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고민이 있어서 영상을 2달 가까이 안 올렸다 했잖아요. 그 고민이 뭐였냐면 죽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갑자기 죽음이 진짜 너무 두렵고 싫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이상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못 누리나? 사후세계는 정말 있을까? 하면서 이 고민이 끝없이 심해지니까 어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일상생활이 그냥 붕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도끼로 가득 차 있던 때에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도끼가 너무 빠졌다면서 사람이 삶이 고되면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벅차서 이런 고민을 할 일이 없다. 너가 지금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보고 누려서 그런 고민들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 같더라고요.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죽음을 가깝게 느끼고 반긴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니 제가 정말 죽음을 너무 꺼릴 만큼 삶이 많이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을 만큼 행복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보다 더한 행복이 바로 죽기 싫을 만큼 행복하다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죽기 싫을 만큼 수십 년 뒤에 제 죽음을 벌써 고민하고 두려워할 만큼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굴 공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 Q&A 질문에도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목격담들을 댓글이나 메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어느 날 올리브영에서 있었냐, 덕분님이랑 너무 비슷한 사람을 봤다, 아니면 뭐 어디 지하철역에 있었냐, 너무 덕분님이랑 똑같은 사람을 봤다, 혹시 어디 편의점에서 일하냐, 목소리까지 덕분님 같은 사람을 봤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목격담들을 받았고 심지어 이번 Q&A 질문 메일로도 도착했어요. 근데 이 기회에 답변을 하자면 단 한 번도 그 목격담들 중에서 제가 없었어요. 정말 단연코. 근데 이걸 보고 느낀 거는 전 제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진짜 엄청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목격담들을 나한테 물어보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가진 제 실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어서였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옛날엔 막 유튜버 실물 이런 거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아, 사람의 호기심은 본능이고 모두 이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Q&A 질문을 받겠다는 공지에 베스트 댓글이 이거였어요. 저한테 얼공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공 후에 겪게 될 일들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서 이걸 보고 이상하다? 인간의 본능인데 이 사람들은 왜 내 얼굴을 궁금해하지 않는 거지? 이분들은 본능이 없나? 라고 혼란스러웠는데 사실 이분들은 제 얼굴이 궁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똑같이 궁금하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의 호기심보다 저의 안위를 위에 놓을 수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유튜버가 된 이후로 누군가가 감추고 있는 신상 같은 것들을 일부러 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유튜버가 되어보니까 제가 원치 않는 정보를 나도 모르는 곳에서 누가 알아내려 한다는 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찾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유튜버가 돼서 그 입장이 되어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은 유튜버 입장이 되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보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얼공하길 바란다고 생각해서 이 기대에 부응하려면 저도 얼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기대를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공을 할 필요가 굳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호기심보다 저의 안위를 위에 놓을 수 있었던 본능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오직 저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얼공이 아니라 이런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제 팬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분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1초라도 더 웃어서 삶이 더 재밌었고 그래서 아, 덕분 걔 때문에 인생이 조금 더 나아졌다 하고 제가 기억된다면 아, 참
보람차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제가 제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앞으로 이기적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덕질하며 분석하는 덕분이었고, 오늘도 여러분 덕분입니다. 안녕. 1만 명대